개장 직후에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3,000포인트 오늘 장에 가겠구나 싶었지만 이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연설 직후에 다시 한번 미국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다시 한번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졌던 자리였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여전히 저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받는 걸 더 좋아해요. 오늘도 3,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2,998에서 장중 18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쉽게 매도하고 쉽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점이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수익 추구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장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G7 회의에서 러시아가 G8에서 빠진 것들이 니들 탓이다라고 하는데 호응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급히 귀국하는 중에 중동의 주재원들 다 철수하라.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더 폭격을 심하게 할 것이 아니냐.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또 수습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급거 귀국한 것은 이란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게 있다. 그렇다면 이제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에 대해서 주요 증시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에 결국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등락이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아마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에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그 중동 전보다는 결국에 금리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쪽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숨고르기 하는 그러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중동의 어떤 전쟁이 안정화될 거라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이 강세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경제지표 발표하는 부분이 산업생산 부분이 있고 목요일날 FOMC 회의록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계속해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오늘 새벽에 마감하면서 다우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상승했던 요인은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중동발 인플레이션을 조기 해소한다면 연준에서도 조기 비컷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급격히 귀국한 게 금리 부분이라면 시장은 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국내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에 대한 확전에 대한 우려감들은 다시 있는 그러한 시점이지만 3,000포인트 심리적인 저항 이정표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진통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들어서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유입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매도하면서 지수 변동성을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입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시 주변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오늘 역시도 정책과 관련된 것들로 일부는 상승했지만 대부분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정 시점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상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인공지능이 3일 동안 쉬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6월은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이 또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와 실적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책 팩터들이 순환매가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선물 행태를 보면 오전장에 장 시작하면서 선물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가 결국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오후 1시 무렵에 선물 매도가 피크를 이뤘어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약 1,000억 가까이 순매수했다가 2,500억 이상 순매도하면서 지수 낙폭이 장중 커졌다가 다시 매수를 늘리면서 순매도 규모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결국에는 장 초반 2시 이후로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매도 규모를 봤을 때는 여전히 양호한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항상 중동의 확전 부분이 지속될 거냐 지속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트럼프의 귀국을 해서 장중에 플러스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 역시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75.75를 돌파하지 못하면 중동의 리스크 역시도 전쟁도 결국에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를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 지금 보면 108,960의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이 고점을 돌파하면 결국에 M7 기술주들 역시도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의 여건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양호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금 다시 약세를 보여요.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표들이 개선되는 그런 맥락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증시 주변 자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자금 유입이 굉장히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는 이제 유입이 둔화되고 이틀 동안 8천억 가까이 유출되면서 지금 71조 원을 넘었던 게 74조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궁극적으로 230조 원을 넘었다가 이제 소폭 감소하면서 226조 7천억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자금 유입은 정체돼 있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은 계속해서 유입되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탄력을 지금 시점에서는 보이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이 유동성 증가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국도 소폭이지만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하락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보합권이거든요. 그럼 국내 같은 경우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보면 결국에 4월 7일 시점에서 51.76까지 갔다가 장중에 이 저가를 이탈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25.5를 이탈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이탈 후에 다시 낙폭간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중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1.36% 상승하는 그런 요인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CDS 역시도 안정화를 되찾아갔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중동전은 일시적인 조정 변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우리가 기다리자. 가는 식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시점에서는 과감히 매수하고 매수하는 섹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관련 섹터가 1번이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적 관련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정책 섹터들을 우리가
조정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하면서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진단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 안에서 오늘의 특징 섹터들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특징 섹터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에는 삼성의 미래전략회의, 여기서 유리기판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도 SKC라든가, 그 다음에 PIE라든가, 그 다음에 YC캠, 자, 그 다음에 JNTC, 그 다음에 필옵틱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유리기판 섹터들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단 오늘에서의 이슈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우인스가 공모 청약하는 시점까지 유리기판은 여전히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주들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은 AMD가 급등을 했어요.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AMD 새로운 칩을 내놓자 주가가 화답을 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해성 DS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에이펙트라든가 한화비전,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 HBM을 SK 하이닉스 뺏겼지만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 봤을 때 삼성전자의 부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들이 쉬어가는 모습 보였지만 새 비만약으로 주목받는 아밀란 유사체가 뭐길래 비만 효과가 굉장히 좋을까? 그럼 이거는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이거에 대해서 급등 나왔고, 비만 치료제인 인벤티지랩이라든가 D&D 파마텍,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USA 이슈는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관전 포인트, 중시해 봐야 되는 일정들이 있을까요? 내일은 이제 미국 FOMC 회의록 발표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내일은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이 좀 큰 것들이 있죠. 내일 2025년 인공지능 혁신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 2025 마르스 AI 포럼, 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인공지능 섹터들 부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처럼 한국통신학회에서 학예 종합 학술대회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육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육지 통신 분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내일부터 중국이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가 있어요. 6.18 쇼핑 축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섬유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받을지 봤으면 좋겠고, 해상풍력산업 박람회, 콘텐츠 산업 포럼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움직일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인공지능은 빠지지 않습니다. 6G 통신주와 소비주,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 박람회, 콘텐츠까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 시초가, 수요일의 공략주는 어딜까요? 저는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많이 빠져서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왜 2%까지 좋습니다. 14,000원 이상으로는 사지 마시고 내일 밀려서 시작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갤럭시 머니트리로 오늘 보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가상자산 갤럭시아를 코인원에 상장하겠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장중 18%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매도가 나오면서 윗골이 긴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죠. 지니어스 최종 표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 또 내일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60% 넘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1분기 때는 28억인데 46억. 그래서 대략적으로 60% 이상 증가되는 것들을 봤을 때 2분기 역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상황에서 보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밀린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KB증권 같은 거 털고 도망갔네요. KB증권 털고 도망갔고 미래에셋이 매집률 대략 13%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얘들 평단이 14,470원이에요. 그러면 평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 수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13,100원에서 저는 내일 동시호가인데 그 가격보다는 13,100원에서 13,800원 수준까지만 우리가 기다렸다 매수했으면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려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반등 목표는 직전 고점 15,500원을 보시고 손절은 짧게 보겠습니다. 12,400원 여기 이탈을 손절 보신다면 내일 지니어스 규제법 이것과 이슈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받았습니다.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 다만 짧게 타이트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5,5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AS 짧게 가볼게요. 쌤, 필옵틱스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반도체의 날이었는데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자리도 저는 조금 더 눌리면 4만 원 언저리에서는 저는 또 한 번 매수를 하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결국 유리기판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은 AMD가 급등했죠. 지난 6월 10일 날 우리가 AMD 어드밴싱 인공지능 2025 행사 여기서 유리기판 이슈가 될 거다 때문에 우리가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 45,000원 직전 고점까지 들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옵틱스도 여전히 홀딩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다냐쌤과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